2020년 한 해 동안 줌 프로그램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1년 온라인 수업을 맞이하여 꼭 필요한 줌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줌 프로그램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내 프로필을 누르면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저는 지금 최신 버전이라 최신이라고 나오는데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여기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최신 기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보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위에 초록색 방패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창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수업에 필요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일반 탭을 눌러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에 있는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조작하는 것이 컨트롤 바입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 컨트롤 바가 사라집니다. 물론 마우스를 다시 움직이면 이 컨트롤 바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할 때도 이 컨트롤 바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할 때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 바가 사라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밑에 연결된 카메라가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연결된 카메라가 여러 대라면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카메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HD에 체크를 하면 더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니까 더 화면이 커지네요. 바로 아래 내 비디오 미러링에 체크를 해보면 좌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상세히 설명해 드렸죠. 이것은 나한테만 바뀌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바로 뽀샤시 기능입니다. 내 모습 수정 필터에 저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보다 더 좋고요. 뽀샤시의 감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이라고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꺼보면은 어둡죠. 켠 다음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쭉 내리셔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대 참가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줌에서는 보통 25명까지가 보이죠. 하지만 교사를 포함해서 25명이 넘어가는 순간 페이지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이들이 페이지를 넘겨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명 참가자가 전체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이 49명 참가자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메뉴로 가볼게요. 스피커와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이미 마이크 볼륨이 끝까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배경소음 억제 등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공유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따로 안 보셔도 되는데요.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에게 내 줌 윈도우즈 표시 요거 좀 볼게요. 이 메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 공유를 할 때 선생님의 화면이 다 나타나게 돼요. 우리 반 전체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한 꺼두시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채팅 옵션은 따로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아래 배경 및 필터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죠. 원래는 뒷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안 됐었는데 새롭게 뒷배경 흐리게 만드는 것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은 이미지를 추가해서 나한테 있는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제 학기 초에 지저분한 교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또는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비디오 필터에서는 이렇게 화면의 색을 조절하거나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스튜디오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눌러보면은 눈썹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 눈썹이 좀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입술을 진하게 색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움직여도 굉장히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손을 올리면 손 위에 눈썹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보이나요? 들통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녹화창으로 가시면 기록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필 설정, 통계,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이고요. 접근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줌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은 완료했고요. 이제는 줌.us 사이트로 가서 웹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꼭 설정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해두면 되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검색창에 줌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줌.us라고 치고 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 편에 설정 창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아무나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이라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는 창에서 아래쪽에 보안 버튼을 누르면 대기실 사용을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줌.us 사이트에서는 꼭 대기실을 사용하는 것을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 링크에 암호를 내장합니다 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이건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줌 주소를 복사해서 학급 SNS에 올리면 아이들이 그것만 누르면 암호가 있을지라도 따로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메뉴를 끄면 주소를 클릭해도 방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들어올 때 반드시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누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암호를 누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활성화해 두었어요. 다음으로 개인 회의 아이디 활성화와 회의를 시작할 때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줌은 각자 회의 아이디를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 회의 아이디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의 마이크, 음소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체크를 하면 입장과 동시에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능은 꺼두고 소음이 나면 제가 컨트롤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채팅 메뉴가 있는데요. 채팅은 수업 중에 많이 활용하므로 꼭 활성화해 두시고요. 참고로 줌 프로그램 내에서도 보안 버튼을 클릭하면 채팅을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줌.us 설정에서는 채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메뉴가 보이네요. 비공개 채팅은 무조건 꺼두세요. 아이들끼리 수업 중에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업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큽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선생님에게 비공개 채팅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하고 싶은데 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공개 채팅을 꺼도 호스트죠. 선생님에게는 비공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줌.us 이 웹에서는 꺼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회의 컨트롤 도구 모음 항상 표시 메뉴가 여기에도 있네요. 켜주시고요.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도 프로그램 내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도 켜주시고요. 화면 공유 권한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기능은 화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죠. 수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 또한 줌 프로그램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에 켜두고 있습니다. 혹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꺼두셔도 좋습니다. 아래쪽의 소회의실은 모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메뉴라서 사용하든 하지 않든 꼭 켜두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음소거 해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수업에서 아주 편리한데요. 방법은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켜시고 위에 링크 영상 보시면서 설정해보세요. 지금까지 원활한 수업을 위해 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